하락요람의 정감록을 보면 지출천사 도남내 동서도학 불합전 각자 피심 상조서 동서지학 상친후 천하인심 동형제 동서양도 십자운 동서합운 십승출 동서양서 총행서 합지견지 십승출. 지상에서 천사가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동서양의 종교가 하나로 합하기 전에는 각자가 서로 피하면서 조소와 조롱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서양의 종교가 하나로 합한 다음에는 천하가 모두 한 형제라고 하였다. 이 동서양의 종교가 하나로 되는 것이 십자, 즉 정도령의 운이라고 하였으며 동서가 합운될 때에 십승인 정도령이 나온다고 하였다. 동서양 종교의 모든 경서가 바로 정도령에 대한 글이니 서로 합하여 잘 보면 그 안에 십승인 정도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청산유수 같은 설명을 하던 명산선생은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로 격암유록을 잘 보았으면 마상록과 홍세록을 보라는 말이 전해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명산선생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격암유록에 밝힌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보라는 것이다. 즉, 격암유록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만 마상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상록을 자세히 보니까 마상록에는 또한 해월선생의 시를 보라고 한 것이다. 마상록을 보면 또한 대문장가인 해월선생의 시를 보아야 정확하게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해월선생의 시라뇨? 해월선생이란 어떤 분이기에 그의 시를 보라며 격암선생이 마상록에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며 다들 놀라는 표정으로 명산선생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명산선생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띠더니 이윽고 설명을 시작하였다. 해월은 황열이란 분의 호인데 호가 처음에는 하담, 해월, 매월, 후에는 만귀였으며 남사고 선생과 같은 울진 사람인 것이다. 남사고 선생보다는 47년 늦은 1556년에 태어나 일찍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분으로 7책 14권의 문집이 전해오는데 그 문집 속에는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동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그의 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월 선생의 시는 이제까지 예언서 속에 감춰진 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히 밝혀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먼저 격암유록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해월 선생의 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나가겠다. 그러자 모두들 그 책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남사고 선생의 호는 격암이며 자는 경원 또는 경초, 복초 등이며 본관은 영양으로 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역학, 풍수, 천문, 복서, 상법의 비결에 도통하였으며 사직참봉과 천문학 교수를 지냈다. 어릴 때부터 뜻세움이 견고하여 깊이 연구하기를 좋아하였고 깊이 얻어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항상 독서를 좋아해서 소학 한질은 언제나 손에 갖고 있었다 한다. 또한 산수의 승경을 찾아 자연에 심취하였으며 시부를 즐기면서 두주를 불사하였으며 세속의 잡다한 영역에 초연하여 조그마한 어두막집에 거적으로 문을 달고 살면서도 항상 의연자적하였다 한다. 역수에 더욱 정밀하여 음양 변화를 추산하는 수리, 신통함은 물론이고 천문과 지리와 복서에까지도 그 요체를 깊이 터득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땅에서 보이는 증상을
신처럼 꿰뚫어 보았으며 현기와 묘용이 기변에도 극치에 달하여 사람들이 해동의 강절이라 칭하였다. 당대 주역의 대가인 복례 양사원 선생이 격암 선생의 명성을 일찍부터 들어온 터라 강릉 부사로 부임해서 격암 선생을 초청하여 영리를 토론하는데 천과 인의 관계와 귀와 신의 정상 등에 있어서 양사원 선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듣지도 못한 논설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 절을 하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선생을 신인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대하기를 극히 존경하였고 편지로 안부를 물을 때면 혹 사씨라고도 쓰고 혹 자동선생이라고도 썼을 정도로 그 예우함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격암 선생은 여러 번 향시에는 합격하였으나 끝내 과거에는 등과하지 못하였고 명종 말에 효렴으로 청거되어 사직 참봉을 제수받아 잠시 서울에 있다가 사언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만년에는 더욱 역상에 유의하여 이기가 유행하는 도를 작성하여 걸어두고 음양에 소장하는 자연법칙을 사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만년을 보내려 하였으나 선조초에 천문학 교수로 특별히 부름을 받아 봉직하다가 병으로 63세에 세상을 마쳤다. 사후 서울의 사대부들이 많이 와서 조문을 하였는데 서로 힘을 모아 혹자는 상포와 관을 준비하여 염습을 담당하였고 혹자는 역부를 데려와 울진까지 운구도 하고 장례일까지도 도와주고 갔다고 한다. 사직참봉의 재직 시 승려 보우의 몰락, 문정왕후가 죽어 태능에 장사 지낼 것, 덕훈군이 임금이 될 것, 동서 분당의 화, 임진왜란, 순회세자의 죽음, 명나라 윤경황제의 책립, 남명 조식선생의 죽음 등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한다. 천문학 교수로 재직 시 태사성이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관상감정인 이번 신이 나이가 많은지라 자신의 명이 다했다고 말하니 공이 웃으면서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했는데 며칠 후 공이 과연 병으로 작고하게 됨을 보고 격암 선생이 바로 태사성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공에 대한 일화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다. 격암 선생이 아주 소시에 평해에 사는 대황응청 선생과 어디로 가게 되어 격암 선생이 앞서고 대 선생이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길에 붉은 천으로 만든 패도가 매달린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선생은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갔었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성인도 하기 어려운 의연한 행동에 모두 감탄했다고 한다. 격암 선생이 어릴 적에 책을 끼고 불영사에 가다가 마침 바랑을 짊어지고 길가에 서 있는 탁발성을 만났는데 선생에게 하는 말이 빈도가 짊어진 것이 무거워 걸어가기 어려우니 짐을 갖다 주기를 부탁한다고 하니 선생이 흔쾌히 응낙하고 같이 절까지 가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탁발승과 함께 부영송에서 노는데 그 탁발승의 말이 장기를 둘 줄 안다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여 선생이 승낙하고 소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었는데 반쯤 두었을 무렵 갑자기 큰 기합소리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탁발승이 보이지 않았다. 조금 있으려니 땅으로부터 코끝이 뾰족이 나오더니 점차 전신이 나타나서는 선생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상황에서도 선생은 웃으면서 무엇이 두려우냐고 대답하니 탁발승이 말하기를 바랑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지만 늘상 욕이나 얻어먹고 매질이나 당하였는데 그대는 아무 말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시험해 보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는데 그대만은 두려워하지 않으니 가히 가르칠 만하다 하고 비수를 전수하면서 다시 부탁하기를 너는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닌 자라. 도를 배워 행동을 조심하면 충분히 깊고 높은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힘써 노력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옷을 털고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격암선생이 이로부터 현묘한 조화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게 되고 언사가 모두 신기하리만큼 영험하였다 한다. 하루는 영동을 지나다가 호련히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근심스러운 말로 지금 이 시간에 조선을 잔해할 놈이 태어났다고 하더니 뒤에 들어보니 일본의 풍신수길이 그날에 출생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강릉에 갔다가 한송정이 불에 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탄식하기를 지금부터 30년 동안에는 강릉에서 과거에 오르는 선비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유몽인의 어우야담 남사고의 예언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읍중 유사 최운부가 과거에 급제한 뒤 양친을 위하여 경연을 장차 열려고 하자 격암선생이 읍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모름지기 장치에 가보시오. 이후로는 이 읍에서는 30년 동안 이와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것이오. 후에 이호가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그 일이 있은 지 바로 31년 후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선생이 소시의 풍악산에 들어가 신이한 스님 또는 신인을 만나 석실로 인도되어 도서 3편을 전수받았다 한다. 미람 이제의 남격암유적, 만유 임유후의 격암선생 유전. 또한 신인으로부터 징결을 얻어서 비술에 능통하였다고 전한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저서로는 임광기, 동상유처, 완역도, 천자주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병화로 불타버렸고 묘지명 한 편과 과거에 응시할 때 쓴 사륙부인 해옥첨주부 등이 남아있으며 세간에 전하는 비결서로는 격암유록이 단연으뜸인데 마상록과 홍세지는 지금까지 숨겨져 전해오다가 근래에 밝혀진 진결인 것이다. 공에 대한 일화나 학문의 깊이에 대한 평가는 미람 이제의 남격암유적, 만휴 임유후의 남격암유전을 비롯하여 홍만종의 해동이적, 이수광의 지봉유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상촌 신음의 상촌집, 율곡 이이의 경연일기, 청담 이중환의 택리지 등의 명사들의 저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